안녕하세요. 트랑입니다. 일단은 다항식 연산에서요, 5가지 그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대로 이제 하나의 중간 안에 끝났으니까 다항식 연산과 관련한 핵심 유형들을 좀 풀어볼 겁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한 강의가 개념을 잡는 강의였죠. 영어로 이제 컨셉트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는 단어가 나오면 쓰고 싶어요. 그래서 컨셉을 잡았습니다. 개념을 정리한 거고요. 이제 유형을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보게 되는 수학 문제 유형이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테크닉, 다시 말하면 문제를 다루는 기술적인 측면을 좀 유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7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을 보면 유형이 막 열 몇 개 혹은 2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런 많은 유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산 연습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계산만 꾸역꾸역 하면 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뭐 어렵긴 한데 그 문제를 푸는 게 그 문제밖에 소용이 안 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적용되지 않는 그 아이디어가,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연습할 문제이고, 선생님이 여기서 다룰 유형은 크게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단원에 적용되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첫 단원에서 배운 게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단원 계속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있는 거지, 그지? 이전 게 안 돼 있으면 다음 걸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운 개념들이 있지만 이 개념들이 여기서만 쓰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앞으로 여러 단원에 적용되는 테크닉들이 들어있는 문제들을 좀 다뤄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해하기 쉬운 개념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요거 쫙 보면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이 떠오르면은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한 거고요. 떠오르지 않으면은 좀 곤란하겠지. 근데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개념 강의를 아무리 여러 번 들어봐야 잘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핵심을 분명히 선생님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5개념을 한번 잡아보자. 요 2가지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선정을 했어요. 물론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을 때 기본적인 연습은 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연습이라는 건 개념이 5개념이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첫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찾아서 그 문제집 정도의 연습은 되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도 됩니까? 됩니다. 문제는 어렵지만 선생님이 풀어줄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아하, 이런 문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구나를 배워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들을 하나씩 갖고 있으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집이라는 게 오늘 좀 사설이 깁니다. 유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념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형서는 뭐 잘 알죠, 여러분들? RPM. 그리고 이제 마플이라는 문제집이 있는데, 마플 시너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유형서고, 마플 교과서라는 건 기본서입니다. 뭐 정석, 마플 교과서, 개념센, 수학의 바이블 등등등. 이 구분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형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기본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냥 싸그리 푼다고 생각하세요. 딱 한 것만. 나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문제집을 5권 풀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권만 제대로 푸시고요. 나머지는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2가지 중에 아무거나 딱 한 권만 있으면 되는데, 가능하면 기본서를 선택하길 바라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유형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유형의 늪에 빠집니다. 유형의 늪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한 문제를 풀고 그 문제가 숫자가 바뀐 걸 풀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문제를 외워서 풀고 있는데 마치 문제를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 기본서는 보면은요.
뒤쪽에 연습 문제들이 있건 단원이 끝나면 그 연습 문제들의 문제들은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개념들 중에서 뭐가 사용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스스로 체크해야 됩니다. 유형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쓰이는지를 전부 다 그냥 애초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쪽 기본서 쪽이 훨씬 더 문제도 양질의 것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좀 더 저자가 공을 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 선정해서 뭐 푼 다음에 듣기를 권합니다. 자,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이걸 들어도 됩니다. 자신 있다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파일을 이제 유튜브에 이제 더보기 링크에 올려줄 거거든요. 올려줄 건데, 개념 쪽에 관련된 파일은 그 첫 번째 강의 그 더보기 링크에 올려놓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강의 더보기 링크에 올려놓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은 금상첨화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적어도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강의를 끊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죠? 예. 디테일한 계산들은 선생님이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고 반드시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쌓이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만약에 문제집을 쓰기 싫다. 그러면 이제 매스홀릭이라는 수학 문제 은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이 매스홀릭이라는 회사의 컨텐츠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스홀릭 광고하려고 찍는 영상은 아니고요. 어쨌든 선생님이 근무하는 회사니까 이 매스홀릭 검색해 보셔서 매스홀릭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내가 아는 유형과 모르는 유형의 그 색칠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그 내가 이제 문제를 풀면 뭐 맞으면 막 파란색으로 바뀌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기 수준을 알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합니다. 수준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자,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핵심 유형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 유형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풀이이지만 개념을 확실히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앞으로 강의에 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암기가 중요하냐, 이해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만 수학에서는 둘 다 중요해요. 필요한 건 암기를 해야 되고 어떤 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선생님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에서는 암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특별한 얘기가 없이 요거는 이제 익숙해지면 된다 그러면 암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해가 되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강의에서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일단 오늘은 유형 3까지 찍고 영상이 좀 길어질 테니까 끊고 이제 유형 4부터 7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전개식의 계수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덧셈 뺄셈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실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돼요. 자, 전개식의 계수라는 게 다항식에 우리가 곱셈을 할 때 한 끼리 곱해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항의 전개식을 구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개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건 개념 강의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죠.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2x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걸 전체를 제곱한 것의 전개식이 있어요. 그놈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항이 4개 있는 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개하는 문제가 아닐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이디어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항의 개수를 구할 때 식 전체를 전개할 필요 없이 x 4제곱과 관련이 있는 것만 구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자, 1번 문제에서 fx는 1 플러스 2x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전체의 제곱인데 이건 그냥 쓰면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한 것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의 4제곱의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곱해야 4제곱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전체가 3차식이니까 이쪽에서 상수항과 여기 있는 4차항이 곱해지면 될 텐데 4차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의 1차항과 뒤에 거의 3차항, 앞에 거의 2차항과 뒤에 거의 2차항,
앞에 것 3차 항과 뒤에 것의 1차 항만 곱하면 되고요. 요 놈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2x와 마이너스 4x도 곱하면 마이너스 8x 4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9x 4제곱, 이건 다시 마이너스 8x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9 마이너스 8, 요게 이제 x 4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정답 마이너스 7입니다. 잠깐만, 선생님 이거 문제 풀다가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여기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선생님이 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계산하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 그냥 그 밑에다가 계산 틀렸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면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호기심에 한번 봤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한번 보라니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강의 마음에 들어요. 한번 계속 들어볼래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기시면은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뭐 댓글에 욕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했고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인데요. 두 개의 다항식이 있어요. 요 놈에서 x제곱의 수를 각각 비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각각이라는 말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요거 미리 써놓지 않았네. 말로 할게요. 각각. 자, 어떨 때 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각각은 내일 선생님한테 1,000원씩 가져와야 돼. 뭐 선생님이 삥을 뜯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개개인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이 다 1,000원씩 갖고 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쓰는 말도 있냐면요. 영희와 철수는 각각 100원, 200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영희는 100원, 철수는 200원 갖고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란 말이 앞에 나열된 순서가 뒤에 나열된 순서와 순서대로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수학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개수가 P고요. 여기서의 개수가 Q란 뜻입니다. 개수합을 구하라 그랬죠. 항도 여러 개고 세제곱이니까 직접 전개하기 힘듭니다. 세제곱이 있는 항만 찾으려고 해도 굉장히 머리가 벌써 아파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머리를 써볼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손부터 나가면 안 됩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문제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 자, 문제를 좀 관찰해 볼까요? 요 두 개의 식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좀 관찰을 해봤더니 어떤 게 보이냐면 우리가 이 2번 식에서 세제곱 안에 있는 식을 fx라고 둘게요. 위에는 fx랑 다른 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를 fx라고 두면 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x의 4제곱에서 fx를 뺀 것의 세제곱이고 뒤에 있는 식은 fx의 세제곱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 안 되면 끊으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이걸 fx라고 쓰고 요놈과 요놈에서 x의 세제곱의 개수를 보면 되는데 잘 보시면 이것은 a 빼기 b의 세제곱 곱셈 공식이죠. 자, 여기서 곱셈 공식 안 외우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서 외워야 돼요. 근데 안 외우고 있어도 직접 전개할 수 있어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x의 12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요놈의 제곱 곱하기 요놈 fx가 붙고요. 자, 여기 fx가 빠졌네요. fx 좀 이따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얘의 제곱 곱하기 얘. 그 다음에 3 곱하기 얘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fx의 세제곱이 되는데 지금 잘 보면은요. x의 12제곱, x의 8제곱, x의 4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냈습니다. 뭐 묶어낸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 전체를 묶어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fx의 세제곱을 볼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는 x제곱항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x의 4제곱에다가 뭐를 곱한 거니까 이 안에 상수항이 있으면 곱해서 x 4제곱항이 있으니까 요걸 전개한 항들의 차수는 최소 x의 4차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fx를 세제곱했을 때의 x 세제곱의 개수가 p고요. 요 놈에서 x 세제곱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 fx의 세제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fx의 세제곱, 이것도 fx의 세제곱이니까 각각에서 개수가 똑같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p와 q의 관계는 뭐겠어? q는 p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겠죠. 즉 개수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p 플러스 q는 얼마예요?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전개식을 할 때, 전개식을 전개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본다라는 아이디어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x 4제곱의 개수가 나오는 항만 찾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조차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 예, 공통인 부분을 바꾼 다음에 이 x 4제곱과 곱해지는 항들은 전부 다 x 제곱이 안 나온다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잘못한 거. 여기에 fx는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져 있어야 되겠죠? 오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정규식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나눗셈에서 가로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쵸? 세로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립제법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가로로 암산으로 셈을 하든 차수 하나하나 결정해 가면서 강의 들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세로로 계산하든 조립제법을 쓰든 이건 다 나눗셈을 직접 하는 계산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눗셈의 가장 중요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 읽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만 풀고 2번, 3번은 이제 다음 장에서 풀 건데요. 우리가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fx를 gx로 나눠보면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rx가 나와요 하면서 막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얘의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그대로 읽은 거잖아. 그쵸? 여러분이 나누는 과정은 알고 있어. 계산 과정은. 근데 이걸 구하란 뜻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fx는 gx에다가 죄송합니다. gx에다가 qx를 곱한 거 더하기 rx의 꼴로 표현이 된다. 즉 fx를 g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라는 얘기는 fx를 gx 곱하기 qx 더하기 rx로 표현해라 라는 뜻이고요. 요 식을 만족시키는 qx, rx를 찾으란 뜻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rx의 차수, 즉 상수항의 차수가 gx의 차수, 나눈 식의 차수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수의 나눗셈에서는 크기가 작지만 다항식의 나눗셈은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fx의 차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요놈 둘을 곱한 것의 차수랑 fx의 차수가 같겠죠. 왜냐면 rx는 얘보다 차수가 작으니까 남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gx 곱하기 qx의 차수가 fx의 차수와 같은데 몇 차식? 2차식과 2차식을 곱하면 4차식, 2차식과 3차식을 곱하면 5차식이죠. 6차식이 아니라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gx의 차수와 qx의 차수를 더하면 fx의 차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일단 숨도 쉬지 말고 이렇게 써야 돼요. 다항식 fx를 x-2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fx는 x-2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써야 합니다.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r은 뭐다? 상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왜?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니까 0차식 상수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다항식일지 모르니까 qx라고 썼지만 얘는 상수니까 그냥 r이라고 쓴 겁니다. rx가 아니라. 되겠죠? 그럼 얘가 조건이고요. 1번에서 fx를 2x-4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fx를 2x-4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의 꼴로 바꾸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즉 네모에 들어갈 게 몫이고 세모에 들어갈 게 나머지인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세모에 들어갈 건 상수여야 되죠. 왜? 여전히 1차식이니까 여기 들어갈 당식 찾고 상수만 남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위아래를 좀 비교해 보자고요. 여기에 x-가 있는데 이 식을 바꿔서 2x-4 곱하기 네모로 바꾸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 fx를요. x-를 2x-4로 바꾸려면 여기다 1을 곱하면 되죠. 그런데 앞에다 1을 곱했으니까 qx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하는 그대로 남고요. 이 식은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만 하면 됩니다. 뭐만 체크하면 돼요? 이 r이 상수이냐? 당연히 여기서 상수였으니까 이도 상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몫이 2분의 1 qx. 나머지가 r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느꼈겠지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문제랑 이번 문제가 지금 바뀌어 있죠. 예, 2번을 풀 건데요. 앞 페이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주는 그 원고는 제대로 고친 걸 거예요. 앞 페이지랑 좀 앞 페이지 선생님 오타를 내서 바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 XFX 아까는 이제 이 FX를 뭘로 나눈 거냐면
나눈식만 2배가 됐는데 이번엔 나눈식이 2배가 된 게 아니라 fx 앞에 x가 또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xf에다 x를 곱한 새로운 다항식이 되는 거죠. 자, 요 식을 다루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데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쓰일 내용들을 테크닉들을 좀 가르쳐준다 그랬죠. 지금 확실히 이해를 해두시고 지금 하는 선생님의 계산을 따라올 수 없다면 여러분들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연수 A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그랬을 때 3의 1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라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럼 3 곱했으니까 나머지도 3 곱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9라고 대답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5로 나눈 나머지는 5보다 작아야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9를 다시 5로 나눠서 나머지가 4가 될 텐데요. 그걸 좀 더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A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뜻은 A는 5K 더하기 3, K는 정수의 꼴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3의 1은 뭐가 돼요? 여기다 3 곱한 거니까 15 더하기 9가 15K 더하기 9가 되는데 15로 나눈 나머지는 9가 맞지만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5 곱하기 뭔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5로 묶어내면 앞에서 3K가 남는데 5 곱하기 3K 더하기 9가 아니라 9 중에서 5만큼을 앞에다 집어넣어주면 암산되죠? 예, 5 곱하기 어떤 정수 더하기 4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수가 바뀌면 나머지도 달라집니다. 같은 수로 나누어도요. 자, 지금 이 문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조건은 1번과 동일합니다. fx를 x-1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고요. 우리의 목표는 fx에다 x를 곱한 식을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니까 x-2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의 꼴로 바꾸란 얘기고, 특히 1차식으로 나눴으니 세모는 뭐가 돼야 된다? 상수가 돼야 된다. 잊지 말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하면 xfx는 요거 곱하기 x, r에다가도 x를 곱했습니다. r은 어떤 상수일 거고요. 여기서 앞에 부분을 x-1을 앞으로 써주면 x-2 곱하기 xqx예요. 더하기 rx, 죄송합니다. x-의 xqx 더하기 rx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rx를 그대로 써주고 이걸 나머지라 우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눈 식이 지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는 어떻게든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뒤에 실 rx라는 걸 r 곱하기 x-1로 쓰고 그럼 마이너스 2r이 생겼으니까 더하기 2r을 해주면 위의 식과 똑같아진다는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렇게 바꾸면은 이걸 x-1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묶어내서 x-2 곱하기 뭔가로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뒤에는 x와 관계없는 상수만 남게 할 수 있죠. 실제로 x-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2r이 남습니다. 그럼 x 곱하기 fx는 x-2에다가 어떤 식을 곱하고 거기다가 2r을 더한 거고 얘는 1차식이고 얘는 상수이니 얘가 나머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럼 몫은 뭐예요? xqx 플러스 r, x-에 곱해져 있는 거. 나머지는 뒤에 더해지는 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즉,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건 가로셈이든 세로셈이든 조립제법이든 다 그건 계산의 절차일 뿐이고요. 그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을 x-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을 x-e에다가 어떤 다항식 더하기 x-보다 차수가 낮은 다항식 1차식일 땐 상수가 되도록 조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니까 3번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2번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3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xfx가 아니라 뭐를? 예, x제곱에다 fx를 곱한 거, 그놈을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입니다. 역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fx는 x-2 곱하기 qx 플러스 r이다가 요 얘기의 뜻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식을 통해서 x제곱 fx가 x-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세모 자리에는 상수가 들어오도록 하면 나머지가 됩니다. 되겠죠? 자, x제곱 fx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x제곱 곱하고 x제곱 곱할 건데요. x제곱을 앞에 곱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x-2 곱하기 뭔가의 꼴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x-2 x제곱 qx라고 쓰고요. 아래다가도 x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x-로 나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냐? 그렇지가 않죠?
1차식으로 나누라는 거니까 얘가 상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상수 빼고 나머지는 x-2 쪽으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a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3a를 5로 나눈 나머지 9였는데 9가 아니라 4였는데 그건 그냥 a에다가 3을 곱해서 15k 플러스 9가 나온 것에다가 그 9를 다시 5로 나눈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 전체를 x-로 나눠야 되니까 얘도 한번 x-로 나눠봅시다. 즉 rx제곱을 x-로 나누면 자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 x 2차항 계산해줘. rx제곱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rx가 있으면 rx제곱 나왔죠? 마이너스 2rx가 있는데 여기 1차항 없으니까 플러스 2r이 있으면 마이너스 2rx 플러스 2rx 사라집니다. 그럼 남은 게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4r만 남는데 왼쪽에는 상수항이 없으니 플러스 4r을 써줘야 같은 식이 돼요. 즉 rx제곱을 x-2로 나누면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계산됩니까? 계산의 영역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다면 연습을 먼저 좀 해야 합니다. 자,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서 다시 쓰면 x-2 x제곱 qx 그리고 요 놈은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요렇게 rx제곱 자리에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x-로 묶어내면은요. x-로 묶어내고 요놈 더하기 요놈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가로 안에 x제곱 qx 더하기 rx 더하기 2r이 들어가고 나머지 4r이 남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각각 몫과 나머지가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즉 x제곱 곱하기 fx를 x-2 곱하기 어떤 다항식 더하기 상수 꼴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가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의, 요 정의에 맞도록 식을 조작해주는 과정이 이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세 번째 문제 풀러 간다고 했나요? 네, 헛소리입니다. 예, 세 번째 문제 아직 멀었어요. 두 번째 문제 2번입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다항식 fx를 g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일 때 다음 문장에 참거짓을 판단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참이라면 그것이 왜 참인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거짓이라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실제적인 예를 보여줘야 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명제에서 배울 발례라고 불러요. 카운터 이그젬플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말 fx를 g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이다라고 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인데 rx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는 나눈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요 개념에 대해서 약간 부가 설명을 할게요. 부가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fx하고 gx가 주어진 상태에서 fx를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물어볼 거고 그럼 qx와 나머지는 보통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qx와 rx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rx의 차수가 gx의 차수보다 작아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고 두고요. gx는 x제곱 플러스 2라고 뒀을 때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qx와 rx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빨리 갑니다. 첫 번째는요.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2의 gx죠. 여기다가 x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x제곱 더하고 2x를 빼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1 그 다음에 더하기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라고 써도 돼요. 맞는지 확인해볼까요? x제곱이죠. 마이너스 x제곱인데 플러스 2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이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사라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2 사라집니다. x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역시 같아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계산해 주느라고 강의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앞으로 조금 더 계산 빨라집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 fx를 gx 곱하기 어떤 식 더하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 방법을 세 가지를 써봤는데 그 중에 요 경우만 어때요? 얘가 나눈 식 gx의 차수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둘은 요게 올바른 나머지고 얘네들은 나머지에 자격이 없는 거지. 나눈 식보다 차수가 작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걸 찾으란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제곱을 얘 곱하기 얘 빼기 얘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바꿔서 x제곱 플러스 x제곱을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보자.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죠. 이때는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의 관점이니까 나머지는 나눈 식보다 작습니다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땐 얘가 나머지가 안 되는 거죠. 뒤를 더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얘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로 바뀌니까 x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게 되고요. 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틀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 계산을 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2-2번에서 문제의 조건은 뭐야? fx는 gx 곱하기 qx r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말의 뜻이고요. 이때 gx의 차수는 rx의 차수보다 큽니다. 나머지의 차수가 이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fx-rx가 qx로 나누어 떨어지자 그랬는데 rx를 넘겨주면 fx-rx는 gx 곱하기 q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0이고요. qx 곱하기 gx 더하기 0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럼 나머지가 0인 거니까 나머지가 0인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약간 달라요. 이건 맞는 보기입니다. 이번 문제는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걸 qx 곱하기 gx 더하기 rx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g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인데 qx로 나눈 몫이 gx 나머지가 rx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 gx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는 게 문제의 조건이니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짓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fx가 3차식이고요. gx가 2차식이라면 qx는 몇 차식이겠어요? 1차식이겠지? gx랑 곱해서 3차식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럼 몇 차식일까? gx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이거나 상수일 겁니다. rx가 1차식일 수도 있겠죠. 그럼 밑에 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이 상황에서 fx를 3차, qx를 1차라고 두면 gx는 2차가 되고 rx는 1차인데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얘보다 차수가 작다는 보장이 없죠. 이 얘기가 바로 어디 나온 얘기냐면요.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아래를.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이 둘의 순서만 바꿨는데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지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 얘는 얘보다 차수가 작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요놈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x 플러스 1로 묶어내면은요. 앞에서는 x제곱 플러스 2가 남고요. 그죠? 뒤에서는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 문제 하나 더 풀 거예요. 자, 2-3번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앞에 문제랑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여러분들 앞에 식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좀 확실하게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문제랑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뭐 아이디어도 아니죠. 왜냐면은 거의 이거는 뭐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니까. 자, 보겠습니다. 3차식 fx가 있고요. qx로 나누었더니 몫이 2x-4 나머지가 2x-1이다. 그니까 fx가 뭔지도 모르고 뭘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몫하고 나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얘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에 대해 설명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요. fx를 qx로 나누었더니 몫이 2x-4이고 나머지가 2x-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fx를 x-2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fx 3차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럼 두 개 곱하면 3차식이 돼야 되니까 qx는 2차, 얘가 1차, 얘가 1차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 1차식.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fx를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니까 이 네모하고 세모에 들어갈 식을 찾으란 얘기인데 중요한 사실은 얘가 뭐란 얘기예요? 상수란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딱딱딱 띄어가면서 선생님이 풀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일단 주어진 fx라는 식을 보니까 fx가 qx 곱하기 2x-4 더하기 2x-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요놈을 2x-4를 앞으로 빼고 qx를 뒤에 쓴 다음에 더하기 2x-1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앞에 있는 걸 비교해 보니까 여긴 x-2고 여긴 2x-4잖아. 그래서 요놈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x-2에다가 곱하기 2배의 qx라고 쓰고 더하기 2x-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놈을 x-2로 나누었더니 몫이 2 곱하기 qx고 나머지가 2x-1이다 라고 하고 싶은데 뭔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나머지는 나눈 식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자세히 보시면 원래 조건에서는 qx로 나누었으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 맞지만 우리가 찾는 건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니까 여기가 1차식이 되면 안 돼요.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상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다시 x-2에 2 곱하기 qx 더하기 뒷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x-2라는 인수가 나오도록 바꿔주고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다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위의 식에서 x-2로 묶어내 주게 되면 가로 열고 2배의 qx 뒤에서는 2가 남고요. 플러스 3이 남게 되는데 그럼 지금 잘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놈은 지금 뭐예요? 요 놈은 네, x-로 묶여져 있고요. 요게 상수고 요게 1차식이죠. 그럼 우리가 바라던 대로 뭐가 된 거예요? 나머지가 나눈 식보다 차수가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몫은 얘, 즉 2배의 qx 플러스 2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나눗셈에 대한 문제는 요걸로 끝내고요. 이제 나눗셈을 어떻게 식에다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세 번째예요. 말이 꼬이네요. 예, 세 번째 유형, 나눗셈을 이용한 식의 값이라는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뭐 나눗셈을 이용한 식의 값을 구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A라는 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개념 강의에서 3번 얘기했던 건데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FA는 0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를 하나 찾아보라고 했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이런 식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 두 번째 식의 값을 구하는 건데 직접 대입하는 건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왜 구하라고 했는지를 좀 알아보겠을 텐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FA는 0을 만족하는 다항식 fx 이건 FA는 뭐고 fx는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fx라는 다항식은요 x에 대한 다항식이에요. 그리고 FA라는 건 뭐냐면 지금 A가 복잡한 수긴 하지만 하나의 결정되어 있는 수죠. 그럼 이 A를 어디에다가 X에다가 대입을 해서 얻은 거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상수입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에서 변수와 상수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변수로 때에 따라서는 상수로 취급한다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 fx라는 건 x에 대한 다항식이고 fa는 그 다항식에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한 하나의 정해진 값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사용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면서 가까이 가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찾을 건데요. 다시 말하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다항식이니까 fx는 0이라는 것이 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되면 되는데 2차 방정식일 것 같아요. 근해 공식 모양이랑 좀 비슷하죠. 자, 근데 그냥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a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일 때 다항식을 하나 찾고 싶어요. 그래서 2a는 루트 5 마이너스 1. 요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2차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자체도 다항식입니다. 넘기면은요. 2a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 하면은 그것도 일시 다항식이죠. 근데 개수가 무리수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을 2a 플러스 1은 루트 5.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미리 양해할 게 있는데 요거 2차 다항식이라는 말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올려주는 교환에는 2차라고 바꿔놓겠습니다. 2차라고 바꿔놓을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를 옮긴 이유가 뭐냐면 이 루트 5를 없애고 싶거든요. 루트 5를 없애고 싶으니까 제곱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태로 제곱하면은 얘는 사라지지만 마이너스 루트 5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얘의 제곱은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의 제곱은 5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넘기면은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요게 0이란 뜻은 우리가 만약에 fx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른다면 이 식에다가 a에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용할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라는 식이 있어요. gx로 나는 못과 나머지란 뜻이죠. 우리가 이건 다항식의 나눗셈인데요. 요걸 이제 a라는 수를 대입해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x는 뭐예요? 일반적인 변수. 다항식의 나눗셈을 얘기한 거고 이건 그 식에다 a를 대입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ga가 0이 되는 a값이 있다고 칩시다. ga가 0이 되는 a값이 있다면 얘가 0이기 때문에 fa와 ra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라지니까. 이해되죠? 그럼 얘가 뭐가 좋은 거냐면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면 rs의 차수는 gx보다 작을 거고요. gx의 차수는 fx의 차수보다 작을 테니 차수가 더 작은 식이니까 얘가 계산이 간단할 거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이 식입니다. 원래는 x로 바꿔놓고 나눗셈을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바꿔놓고 a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a의 다항식처럼 간주를 해버리고 우리가 찾은 fx, 요걸 a로 바꾼 식, 즉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로 나눠봅시다. 선생님 0으로 어떻게 나눠요? 0으로 나누자는 뜻이 아니라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하자는 얘기예요. 자, a 4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a제곱 나와야 되고요. 3a제곱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2a.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이 있는데 a제곱 맞고요. 마이너스 a까지 맞아내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이 계산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안 되면 끊고 해보시고요. 여기서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1번식에서 얻어냈습니다. 그럼 얘가 0인 뭐야? 이 값과 이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죠. 왜? 얘가 0이면 이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거지. 앞에 곱해져 있는. 이해되죠? 따라서 구하는 식의 값은 얼마다? 1이다라고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도 했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예제이고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 지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할 때 이런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fx를 gx로 나눠서 qx, rx를 구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우리가 구하는 a 값을 대입해서 실제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 값을 직접 대입하지 않더라도 남은 1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 문제 3-2번을 풀러 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fx와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과 2번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fx를 gx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1번 문제. 이건 나눗셈을 하면 될 거고요. 2번 문제는 fn이 gn의 배수가 되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갑시다. 정확히 말하면 개념이 아니라 뭐 테크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1번에서 fx를 gx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fx가 gx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가 0이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fn이 gn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fn이 다른 말로 하면 g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는가? 좀 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말을 쓰겠습니다. 다항식 fx는 다항식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n은 g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똑같은 식에서 x만 n으로 바꾼 것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는 이걸 x에 대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봤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x에다가 n을 대입하면 특정한 수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랬을 때 그 특정한 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의 나눗셈이고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근데 선생님 어차피 x를 n으로 바꾼 거니까 얘가 나누어 떨어지면 얘도 그렇고 얘가 나누어 떨어지면 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항식에서 나누어 떨어지면은 어떤 수를 대입해도 나누어 떨어지지만 어떤 수를 대입할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서 다항식이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문제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좀 과한 문제니까 그래도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고 gx가 x-1이라는 다항식이에요. fx를 gx로 나눠보겠습니다. x-로 나누면은요. 몫은 x 플러스 1이 돼요. x제곱, 그 다음 x항 없으니까 플러스 1이 있어야 사라지겠죠. 그리고 잘 보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남아요? 2가 남습니다. 그럼 다항식의 관점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은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된 거니까 나누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특정한 x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x는 3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뭐가 되고 f3은 10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g3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데 그러면 위의 식에다 3을 대입한 식은 10은 2 곱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3 대입하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2가 나머지가 아니지. 왜? x-1이 2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2의 배수니까 얘는 2 곱하기 5가 돼서 10은 2의 배수가 됩니다. 즉 다항식의 나눗셈의 관점에서 볼 때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만 f3은 g3 곱하기 5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뭐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잔 말이야. 얘를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했으니까 빨랑 구해봅시다. fx의 gx죠? 2x가 와야 세제곱 나옵니다.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x가 있어야 될 테니까 5가 와야 2x제곱과 5x제곱 해서 7x제곱이 나오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5x니까 플러스 x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8x에다가 16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이 나눗셈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몫과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fn이 gn의 배수가 된다 그랬는데 자, 위의 식에서 요 놈은 n 대입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n 대입한 게 fn이죠. 그냥 썼습니다. 여기 n 대입한 거 gn 썼어요. 여기 n 대입한 거 썼어요. 여기 n 대입한 거 썼습니다. x 대신에 n만 대입해서 썼는데 fn이라는 게 gn의 배수가 된다는데 요 놈은 자연수니까 이쪽은 gn의 배수죠. 앞에 거는. 그럼 뒤에 것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gn의 배수가 되면 fn 전체가 gn의 배수가 되겠지. 요거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n에다 어떤 값 대입했을 때 fx가 5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앞에 거는 5의 배수라면 뒤에 것도 5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지. 즉 얘가 gn의 배수, gn 곱하기 어떤 꼴이 되면은 fn 전체가 gn의 배수가 됩니다. gn이 뭐예요? n제곱 플러스 n-2예요. 그럼 얘가 gn의 배수란 얘기는 8n 플러스 16이 gn의 배수란 얘기는 8n 플러스 16을 gn으로 나눴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으란 얘기겠죠. 그렇죠? 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잘 보면 밑에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n 플러스 2에 n-1로요. 요 놈은 8 곱하기 n 플러스 2니까 약분을 해버리면 n-1분의 8이 되고요.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하니 n-1은 8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n-1이 8의 약수인 값을 찾아봅시다. n-1이 1이 될 때 n은 2, n-1이 2가 될 때 n은 3.
얘가 4가 될 때 n은 5, 얘가 8이 될 때 n은 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요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얘기냐면 자, 조금 보세요. fn이라 x라는 걸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예요. 여기다가 n을 대입했더니 fn은 gn 곱하기 qn 더하기 rn이 된 건데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gx분의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x 더하기 gx분의 rx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왜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fx 자리에다가 gx 곱하기 qx 더하기 rx를 대입만 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gn이라는 걸 fn 아래로 나눠주면 이게 qn 더하기 gn 더하기 분의 rn이 되는데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fn이 gn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자연수인 게 명백하죠. n 대입한 거니까. 그럼 얘만 뭐가 되면 돼? 자연수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Rn을 Gn으로 나눈 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식의 의미가 된 겁니다. 자, 꽤 어려운 문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유형 정리를 첫 번째 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뭐 구독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고 뭐 이러란 얘기 아닙니다. 밑에다가 선생님에게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도 되고요. 좀 과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은 좀 어렵습니다라는 뭐 피드백도 좋고요. 예, 많은 피드백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강의를 좀 더 앞으로 잘 찍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광이 끝났고요. 두 번째 영광에는 다음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십시오.